여름방학이 시작된 첫 주였다. 초등학교 4학년 영주는 5살 어린 동생 영경, 엄마 박강희, 아빠 이선우와 함께 낙산 해수욕장으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자동에 바다는 짙은 남색에서 붉은 빛으로 천천히 물들기 시작했다. 수평선 너머로 둥근 해가 얼굴을 내밀자 파도마다 금빛이 번져나갔다. 갈매기들은 바람을 타고 길게 원을 그리며 날았고 모래사장에는 밤새 밀려온 조개 껍데기가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영경이는 두 손을 모아 소리쳤다. 형아, 바다가 반짝반짝 웃어. 영주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영경이는 작은 발자국을 남기며 형의 뒤를 따라 걸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가족은 해변으로 나왔다. 영주는 모래를 쌓아 커다란 성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영경이는 조개 껍데기를 하나씩 꽂으며 성을 꾸몄다. 그때 대학생 형 둘이 다가왔다. 우리도 같이 만들어도 될까? 환하게 웃는 두 형은 민준과 민석이었다. 둘은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어린 형제들과도 금세 친구가 되었다. 민준은 젖은 모래를 단단히 다져 성벽을 높였고 민석은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 깃발을 만들었다. 이 성 이름은 뭐로 할까? 영경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파도성.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성벽 한쪽이 무너졌지만 네 사람은 다시 모래를 쌓았다. 무너지면 다시 만들고 다시 무너지면 또 함께 웃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두 가족의 부모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과 민석의 아버지는 변호사 출신으로 별빛 시장을 맡고 있었고 어머니는 가족들의 웃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영주의 부모는 그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아이들이 좋은 형들을 만나 즐겁게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점심 무렵 네 아이는 함께 낙산사를 찾았다. 오래된 소나무 숲길을 지나 의상대에 오르자 끝없이 펼쳐진 동해가 한눈에 들어왔다. 푸른 바다는 하늘과 맞닿아 있었고 흰 파도는 검은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문화해설사는 아이들에게 의상대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의상대사께서는 이곳에서 수행하며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빌었다고 전해집니다. 홍련암은 관세음보살을 만나 깨달음을 얻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지요. 네 아이는 난간에 기대어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영경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형아, 바다는 왜 이렇게 넓어? 영주는 금세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도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어서 그런가 봐. 파도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바위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네 아이는 홍련암으로 내려가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바위 틈마다 하얀 포말이 피어났고 갈매기 한 마리가 물결 위를 낮게 스쳐 지나갔다. 민석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오늘 밤에는 날씨가 맑을 거래. 은하수가 아주 잘 보인대. 영경이의 눈이 반짝였다. 은하수는 정말 강처럼 흐르는 거야?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보면 그렇게 느껴질 거야. 네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무도 그날 밤 별빛이 자신들에게 아주 특별한 여행을 선물해 줄 것이라고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 무렵이었다. 낙산 앞바다는 붉은 노을로 천천히 물들어갔다. 갈매기들은 하나둘 둥지로 돌아가고 파도는 낮보다 잔잔한 숨결로 모래사장을 어루만졌다. 영주 가족이 숙소인 해설콘도로 돌아오자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민준과 민석 그리고 그들의 부모였다. 또 만났네. 영경이가 먼저 손을 흔들었다. 두 가족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어른들은 여행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아이들은 다시 해변으로 향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늘은 더욱 맑아졌다. 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민석이 북쪽 하늘을 가리켰다. 저게 북두 칠성이야. 민준이 말을 이었다. 북두 칠성을 따라가면 북극성을 찾을 수 있어.
옛날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며 길을 잃지 않았대. 영주는 고개를 들어 별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잠시 뒤 민준이 동쪽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저기 밝게 빛나는 두 별이 견우성과 직녀성이야. 영경이가 조용히 물었다. 둘은 왜 떨어져 있어? 민준은 파도 소리를 잠시 들은 뒤 천천히 이야기했다. 옛날에는 서로 무척 사랑했지만 맡은 일을 잊을 만큼 함께 있는 데만 마음을 쏟았대. 그래서 하늘은 두 사람을 은하수 양쪽으로 떨어뜨렸고 1년에 한 번 칠성날에만 만날 수 있게 했다는 전설이 있어. 영경이는 은하수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 순간이었다. 은하수가 조금 더 밝아지는 듯 보였다. 하얀 별빛이 바다 위로 길처럼 이어졌다. 파도는 별빛을 품은 채 천천히 밀려왔고 내 아이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눈앞에는 끝없는 우주가 펼쳐져 있었다. 푸른 지구는 둥글게 빛나고 있었고 달은 고요한 은빛 들판처럼 떠 있었다.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는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목성은 커다란 붉은 무늬를 품은 채 천천히 돌고 있었다. 은하수는 수많은 별들을 품은 강처럼 끝없이 이어졌다. 별빛 사이로 견우성과 직녀성이 서로를 향해 반짝이고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우주는 너무 넓었고 별들은 너무 오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잠시 뒤 은은한 파도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내 아이는 어느새 낙산해변 모래사장에 서 있었다. 꿈을 꾼 것인지 별빛이 잠시 마음을 여행하게 한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멀리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들어가자. 민준과 민석은 부모의 손짓을 향해 걸어갔다. 영주와 영경도 엄마 아빠 곁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동해에는 다시 붉은 해가 떠올랐다. 두 가족은 숙소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다음에 또 만나자. 민준이 손을 내밀자 영주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영경이는 민석을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다. 자동차는 서로 다른 길을 향해 천천히 출발했다. 영주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언제 넣었는지 모를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가 손끝에 닿았다. 햇빛을 받은 조개 껍데기에는 은하수를 닮은 은은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영주는 그것을 꺼내보지 않았다. 그저 손 안에 오래 쥐고 있었다. 파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갈매기는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그리고 낮하늘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별들은 여전히 저마다의 자리에서 서로를 비추고 있었다. 어쩌면 아름다운 만남도 별과 닮았는지 몰랐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낙산의 바다와 은하수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파도 소리만이 오래된 동화처럼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